자,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의 의문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다시 불러내라는 주제인데요. 어떻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강진에서 이 살인 사건이 나오고 그런데 2000년하고 2001년에도 여자 초등학생 2명이 실종된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이 용의자 김 씨하고 이 사건과의 연관성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묘한 사건인데요. 당시 강진에서 2001년도에 6세와 8세 된 여아가 실종이 됐습니다. 예. 자, 그때도 이제 6월 달에 일어난 네. 사건이에요. 어허. 그리고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한 아직 이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도 또 6월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도 6월이죠. 네. 예. 같은 여아인데, 자 그렇다 보면 지금 이번에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문점과 궁금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용의자 김 씨가 이제 그 개를 팔러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식당도 보양 식당을 하고. 예,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그 동네에서 쭉 있었단 말이죠. 같은 사건이 일어난 동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혹여 과연 이 또 용의자와 또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이제 의문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같은 시점 또 여아라는 것들, 이런 또 미제 사건이라는 것들 네.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경찰이 조금 수사 범위를 확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백규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사건과의 연관성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 개연성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범죄라고 하는 건 행동 패턴이라는 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대개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 계절 또 이런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이게 6월 15일하고 6월 1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7세에서 9세 정도 되는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인데 예. 이 아이들을 양육 때문에 뭐 약취 유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예. 뭐 2세라든가 1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를 이어서 자식을 양육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하지만 사실은 여아를 7세에서 9세 정도 되는 여아를 뭐 양육을 위해서 납치하진 않죠. 그렇다고 예. 하면 지금 장기 실종이 된 상황에서는 상당히 성적인 타켓으로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성적인 타켓? 네.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6월이라는 거, 네. 그다음에 주간이라는 부분, 또 특히 남아가 아닌 또 이 여아였다는 부분.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은 장기 실종팀과 장기 미제팀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인들이 장기 미제 하시는데 살인 사건은 장기 미제팀에서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 여아가 실종된 경우 같은 경우는 여청팀의 장기 실종팀에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장기 실종팀. 그래서 장기 미제하고 장기 실종은 좀 다르다. 그런데 예. 장기 실종팀에서 전남청에서 이 부분에 유사한 걸 지금 정황상 들여다보고 있다. 아니 이렇게 그런데 요 여아 2000년, 2001년 여자 초등학생 2명 실종 외에도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해남, 장흥 여기가 강진 주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십 명의 여성이 실종이 됐다 그러는데 이것도 또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수사를 해봤던 경험자들이라든가 또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155명의 성인 여성이 실종이 됐는데 그 중에는 여학생 또 내지는 10대 아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 강진의 이 용의자가 지금 덤프트럭 2대를 운영을 했거든요. 제가 현장도 다녀왔고 많은 주민들과 접촉도 했고 예, 예. 수사 상황도 제가 많이 지금 캐치를 했는데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덤프트럭 운전을 하면서 강진, 영암, 해남, 장흥 일대를 얼마든지 활보를 하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사한 행동 패턴, 프로파일링 기법이라든가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을 보면 예. 조금 흔적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보는 백진영님, 겁니다. 저기 현장 갔다 오시고 뭐 이게 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데요. 이 용의자 김 씨는 굉장히 주도면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살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살을 네. 한 겁니까? 네, 이제 이건 이겁니다. 본인은 굉장히 완벽한 완전 범죄로 획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밤 11시 17분경에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친하게 형제처럼 지냈던 그 아이의 엄마가 찾아온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밤 11시 넘어서 찾아오면 뭐겠어요? 아, 내 범죄가 발각됐구나. 예.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사형 선고 내지는 무기징역,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 그 지역에서 썩는다는 표현은 좀 네네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지역에서 도저히 이 그 20여 년 넘게 있는 그런 예.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극단적인 선택을 예.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한순간만이라도 그 가족에게 사죄의 어떤
그런 순간의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공범이 있느냐 여부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독 범행이라고 추정을 네. 하십니까? 아니면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명확하게 공범이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오. 왜 그러냐면, 그래요? 단독 범행이라고 경찰 생각하시는 수사라든가 이 거군요. 과학 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예.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공범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뭐 CCTV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또 통신 수사라든가 예. 과학 수사에 모두 나타납니다. 뭐 조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 피해자를 살해한 이 범행 용의자는 단독 범행으로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예. 일단은 일종의 순환론법 같은데 공범이 없다는 걸 뭘로 주장하는 네, 이제 피해자가 한 명이고 그다음에 아. 가해자가 여러 명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통신 수사, 블랙박스, CCTV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 상황들이 말을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서 볼 때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지금 거죠. 말씀하시는 거는 이 김 씨가 용의자의 한 명이라는 건 100% 납득이 가는데 예. 반대로 그 블랙박스니 뭐니를 보니까 용의자가 없다, 아니, 공범이 없을 거라는 것까지 우선 저로서는 확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네, 이제 공범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은 이제 과학 수사라든가 여러 예. 가지 그 종합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가깝게 공범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김종래 교수님께서 워낙에 사회부 기자로서 입지적인 인물이셨으니까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얘기를 조금 더 교수님은 이어가보도록. 사회부장을 네. 그런데 보면은 참고로 이 경찰 기사를 경찰청 출입한 한 5년 했습니다. 워낙에 뭐 사회부장으로 유명하셨으니까 그 유력 용의자가 머리카락을 그 1cm 남겨놓고서는 맞아요. 굉장히 짧게 잘라놨잖아요. 예, 예. 굉장히 변태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걸 변태라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올드 패션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자른 것이 아니고 네. 사망하기 전에 자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르도록 유도를 했거나 아니면 예. 양해 아래, 동의 아래 잘랐거나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 이렇게 자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정상까지도 80도 경사인데 거길 넘어서 다음까지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거는 그야말로 아마 갓난아기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용의자가 예. 뭐 강제로 더군다나 사망한 시체를 그렇게 올 거에는 그건 무리라고 보고 예. 거기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어린 걸어 올라갔을 여고생이 거라고 보는. 동의 아래 예. 또는 무지막지한 협박 아래 예. 거기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 팀장님은 왜 1cm 머리?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먼저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소를 사육하거나 개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가 바로 이발 기구 같은 형태, 털 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 예. 가격으로 보통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대인데 예. 이걸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평상시에 만약에 가축이 상처를 입거나 병을 예. 치료할 때 자발적으로 치료를 할 때 그 털을 깎아냅니다. 아. 거기에 보통 사용하고 이제 도축을 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 토치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형태의 범행을 한 거는 지금 현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옷까지 피해 학생에 관련된 그런 소지품은 모두 수거를 해가 버렸죠. 예.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진행이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잘 알아요. 하기 때문에 A형상 집을 나갔을 때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하게 한 흔적을 지워버리는 형태입니다. 아.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아마 전 그런 주장을 동물 하고 싶습니다. 깎는 기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깎았을 것이다. 네네. 또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 유력 용의자의 직업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장수인 것에 네. 굉장히 주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과 사건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이제 그 실종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는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사실은 개장수라고 하는 부분은 집에서 사육하기도 하지만 많은 개를 사들이는 곳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성적 대상을 발견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성적인 어떤 독자증이라든가 성 관련한 중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을 유인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장수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트럭이나 그다음에 이장용 그런 걸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예. 그러면 그곳에 유인해서 사람을 실었을 때 외부에서 볼 때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측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과 또 배우 김부선 씨의 날선 공방이 뜨거운데 이번 주제는 말장난 말고 이재명 직접 나서라라고
하고 있는 김부선 씨 얘기인데요. 네. 자, 김부선 씨가 이 기자들에게 일부 전화 녹취를 또 보낸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 기자랑 평소에 친하니까 아우 좀 곤혹스럽다 이가지고 누나 난리도 아니야. 내가 이재명하고 형하고 잘 아니. 누나 좀만 있어봐. 주 기자가 누나 이렇게 하자. 누나가 눈 감아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사과를 누나가 간단하게 쓰면 이재명이가 더 길게 더 많이 사과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주 기자가 문장을 만들어줬어요. 아예 사과를 하라 이렇게 써라. 그래서 보내왔고 너무 이게 제 톤이 아니에요. 문법이. 제가 맨 밑에 것만 수정을 하고 그걸 올렸어요. 김부선 씨는 그 이재명 시장 아니다. 이니셜부터 다르다. 이렇게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뭐 성남 총각 어쩌고저쩌고 쓰는 거는 자기가 아니다 이거죠. 썼다가 지웠다 이거예요, 자기는. 근데 자꾸 장난을 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올렸죠. 올리고, 근데 뭐, 그쪽에서 갑자기 또 사과. 나는 이재명이랑 한 일도 없다. 뭐, 아니다. 뭐, 미안하다. 이러고 또 끝내버린 거예요. 한 번도 나라고 한 일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상관없죠. 뭐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가 사진 찍었다면서. 명확하게 한 얘기거든. 인천에 가서 뭐, 연인처럼 사진도 찍고 뭐. 그걸 하나 내든지. 김부선 씨의 앞선 그 전화 녹취는 저 이재명 지사가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저렇게 자기를 허언증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기자인 또 주진우 기자가 있었고 그 사과글을 주진우 기자가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건데 이런 상황들을 네. 지금 주진우 기자는 모른 척하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막 사건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보면 김부선 씨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제 이건 소송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김부선이 겁이 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이제 대마초 관련돼서 이제 전과도 있고 만약에 또 이렇게 이제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본인은 지금 돈도 없고 예.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주진희 기자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누나가 이제 사과를 하면 이 문제는 없었던 걸로 해줄게라고 해서 이제 이 녹취가 나온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주진우 기자가 자신의 어떤 사정들을 다 알고 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자기 관계를 알고 있는데 그걸 주진우 기자가 중간에서 이제 무말을 했다. 예.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나서야 된다라고 예. 이제 지금 다시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보면 뭔 소리냐 본인 나 아니라고 그랬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지금 허언증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이제 치열하게 대립이 되고 또 지난번에 했던 날짜도 지금 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월 달이냐 7월 달이냐 놓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슨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하지 말고 예. 이재명 시장 본인이 직접 해라. 예.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사실이 아니면 이게 또 무고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렇게 지금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개된 김부선 씨의 전화 녹취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자신을 속인 맞아요.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이재명 시장 그 당선인이 자신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던 그 사과와는 달리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 입장에는 사실은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지금 본인의 그 주장에 따르면 일종의 그 주진우 기자의 그런 그 설득에 자신은 순간적으로 동의하는 바람에 예. 자신이 사실은 사과문을 올렸는데 적반하장격식으로 이재명 당선자가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허언증 환자로 몰고 가니까 예. 이 부분 분명히 이제 진실을 가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지금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선자 보고 직접 고소하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뭐 김부선 씨가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선자를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어쨌든, 김부선 씨도 직접? 예,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나설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지만 1,000만 명의 지금 그 도정을 이끌어가는 공직자로서의 네. 그런 그렇죠. 예, 예. 뭡니까 진실성, 거짓말 이 논란 부분은 분명히 가려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 그 김부선 씨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부선 씨도 김부선 씨대로 직접 나설 필요가 있는 예.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선자도 본인이 예.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예. 직접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 씨의 관계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검찰이든 경찰에서 지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등장인물이 항상 계속 주진우가 등장을 해요. 이 현직 기자인데 뭔가
근데 자기는 진실을 모르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두 번째 오늘도 그러는데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께도 그렇고 예. 지금 영화 강진에서는 16살짜리 어린 학생이 돈을 벌겠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불기의 객이 돼서 맞아요. 모든 예, 사람들 아르바이트 하러 가슴이 간다고. 아픈데 예, 예. 자, 정치인, 연예인, 작가, 기자, 맛 칼럼니스트 예. 원차가 돈에서 맞다 틀리다 맞고 틀린 것이 우리나라 역사와 운명이 베낍니까? 왜 이렇게 계속 다루는지는 예. 의문입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누구나 아는 이건 강요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주진우 기자는 기자 아닙니까? 예. 기자는 남의 일에 들어가서도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야 될 거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 속에 살아가는 예. 직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필이면 또 다른 분이 자기를 이렇게 이름을 거론했으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밝히는 것은 네. 저는 그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라 예. 어찌 보면 당연한 기자로서의 행동이 아닌가. 네. 그런데 계속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실은 뭐 그분은 이번 문제에서 진실을 밝혔다고 해서 무슨 피해가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논란을 끝내버리는 예. 그런 걸 하는 것이 어떻게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그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강진의 그 여고생을 앞에서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가 참 예.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